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국힘당의 자충수가 또 터지며 완전히 역대급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정치권이 국민을 어떻게 철저히 우롱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회가 느리다는 말이 그저 가벼운 푸념이 결코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린 것은 이미 행정부가 조급함을 넘어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 증거입니다. 세금 체납 같은 중대한 문제는 법을 제대로 고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데 그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영영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운영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입법이 끝나기 전에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즉시 합동관리를 하라고, 미루지 말고 과감한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 속도를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국민의 삶은 누가 지키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분노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지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전수조사 즉시 실시. 세금을 떼먹고 호의호식하는 건 절대 용납 안 된다. 이런 철저한 인식을 국민 가슴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인력 확충도 강력 주문하며 적정 임금 주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라고. 착한 사람이 불법 앞에 손해보는 이 부조리한 사회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면 사회는 순식간에 규칙을 비웃는 추악한 정글로 변합니다. 그래서 특사경 도입을 대폭 확대하라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걸리고 무자비하게 응징당한다는 공포를 사회 전체에 다시 새겨 넣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죽을 각오로 잡고 있는 방향은 단 하나 명확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착한 국민이 결코 바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부의 신성한 책무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만 해준다면 이 모든 작업은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가장 악랄하게 튀어나오는 건 항상 그쪽입니다. 국힘당입니다. 송원석이 트럼프 관세 인상 시사를 빌미로 국회 비준 절차를 무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장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악습, 악성 습관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정부부터 무차별 공격. 이게 그들의 전매특허 전술입니다. 관세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상대국 최고 권력자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 그 나라의 국내 정치와 전략이 복합 괴물처럼 얽힌 초대형 사안입니다. 트럼프의 변덕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 비준 절차 탓으로만 떠넘긴다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러운 정쟁 장사, 국민 우롱입니다. 더구나 국회를 이렇게 느려 터지게 만든 장본인이 그 느림을 무기로 다시 정부를 공격한다. 이건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준석마저 호텔 외교론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비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회 느림을 성토할 정도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 죽어라고 느린 겁니까? 왜 국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법안 수백 개가 썩어가며 계류되고 입법 진척률이 고작 20% 수준이라는 참혹한 현실이 입에 오를 정도면 이미 회의는 파행, 표결은 흔들리고 시민은 영원히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악순환의 중심 한가운데에 항상 언제나 국힘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도망치듯 퇴장하고 표결은 교묘히 회피하고 상임위 회의는 파행으로 몰아넣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안건이 나오면 회의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대는 이 더러운 패턴이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매번 분노하며 비판하는 이유. 바로 이 추악한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국회는 토론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성지여야 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 멈춰 세우는 반민주적 폭거 현장이 결코 아닙니다.
법안 반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의사진행 방해로 굳어져 국회를 기능마비로 몰고 간다면 그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닙니다. 국기문란, 국민 배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속도 지적은 특정 정당을 직접 찔러 말하지 않았을 뿐 누가 이 모든 책임을 쌓아올렸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떠올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국힘당은 입만 열면 경제 걱정, 민생 걱정.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밖에서는 정부가 못한다 고 큰 소리치는 위선의 화신들입니다. 이 더러운 구조가 계속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폭발하고 민주주의의 체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나갑니다. 그 최종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통받는 국민입니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입법은 죽어라 맞고 그 이유가 고작 정치적 유불리라면 그건 직무유기라는 말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국힘당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 조직과의 검은 유착, 선거 개입, 조직적 동원, 끝없는 게이트, 심지어 12.3비 이상 계엄 의혹까지 이 어마어마한 의혹의 연속 속에서 국힘당의 태도는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수사하자고 하면 소극적이고 조건을 걸고 정교 유착 뿌리 뽑자고 하면 딴청만 피웁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특검을 포함해 끈질기게 진상규명을 외쳐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왜 죽어라고 같이 나서지 않습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하자고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외쳐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계속 미적지근하게 미루고 다른 의제로 덮으려들면 국민 눈에는 딱 하나로만 보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꼴. 이혜원 기획내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때도 국힘당의 태도는 기괴하고 역겹습니다. 검증한다며 책임 묻는 척하다가 지명 철회되자마자 보복하지 말라는 협박성 경고를 먼저 날립니다. 보복이 그렇게 무섭다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검은 비밀이 있길래 그토록 겁을 먹는 겁니까? 게다가 이혜원 의혹 중 상당수는 국힘당 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들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부 검증은 대체 뭐 했습니까? 검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남 탓만 하고 반성은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꼴. 배현진 의원의 행태는 아예 노골적입니다. 지명 철회 직후 누리꾼 댓글 하나 가지고 상대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며 보복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댓글이 욕설이냐 아니냐 이전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권력으로 압박하고 위협하는 모습, 이게 과연 공당의 모습입니까? 국민은 국회의원을 마음껏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비판이 불편하다고 권력을 휘두르며 신상 정보를 들춰 협박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명백한 권력 남용,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공적 권한을 가진 자가 사적 분노를 조금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힘당이 입에 달고 사는 공정은 완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로만 공정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철저한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악한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저들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역겨운 흐름을 국회가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에 연결해보면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국회가 느린 게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악의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폭발합니다. 특히 종교조직 정치 개입 의혹, 내란 관련 중대 의혹, 끝없는 게이트들이 수사 칼끝으로 향할수록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면 치명타를 입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고의로 멈추고 표결은 교묘히 흔들고 절차는 끝없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BAN에서는 정부만 죽어라 탓합니다. 이 악랄한 패턴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결국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저쪽은 나라가 잘 되는 걸 죽어도 원치 않는 건가? 정치가 국민에게 이런 절망적인 인식을 심는 순간 그 정당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관세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대외 통상은 정파의 더러운 장난감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 수많은 일자리, 서민 가계, 수출까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통보 하나 떨어지자마자 무조건 정부 탓부터 하며 공격을 퍼붓는다면 상대국은 한국 정치가 내부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외교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내부가 분열하고 국회가 마비 상태라면 상대는 더 거침없이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가 아닙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되찾아 국가의 협상력과 정책 집행력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국가 협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 혼란만 키우는 파괴적 행보에 가까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고 외친 대목은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최소한의 기동성을 필사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절규입니다. 체납자 전수조사, 특사경 대폭 확대, 불법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 이것들은 결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실질적 행동입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예외 없이 걸린다는 공포의 감각이 뿌리내려야 권력도 기업도 조직도 감히 선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귀결되는 결론은 단 하나 명백합니다. 국회가 느리면 나라 전체가 느려집니다. 나라가 느려지면 불법과 편법이 더 빠르고 더 뻔뻔하게 판을 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창골 속에 가장 먼저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건 선량한 국민의 소환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되찾는 길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회는 방해 공작을 당장 멈추고 제대로 일을 하라.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게 만들어라. 정규 1차 같은 뿌리 깊은 구조적 부패는 무자비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외친 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기능, 국가의 생존을 말한 것입니다. 국힘당이 계속 그 기능을 발목 잡고 국민을 배신한다면 국민이 던질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세비는 왜 그렇게 꼬박꼬박 챙기느냐?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느냐? 도대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국힘당은 스스로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하는 비참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 유명 정치학 교수님의 날카롭고 뜨거운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논평을 읽고 깊은 공감과 함께 강렬한 분석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논평을 읽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정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정치 위기를 지켜봤지만 이처럼 국민의 분노가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그 국회가 너무 느리다는 한마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 운영의 절박한 위기감입니다. 행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입법이 막히면 모든 게 멈춥니다. 세금 체납자 관리, 불법에 대한 강력한 응징, 특사경 확대 같은 조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국가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비상조치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입법부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국가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국힘당의 반복되는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 퇴장, 표결 회피, 상임위 파행 유도, 이 모든 행태는 단순한 반대 정치를 넘어섭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제도적 필리버스터의 악용입니다. 반대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건 권력이 아니라 권력 남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제와 민생을 외치며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리는 모습, 그 이면에 숨겨진 의혹들은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밝혀질까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각종 게이트, 내란 관련 의혹들, 이 모든 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쌓여 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특검과 합동수사를 추진하는데 국힘당은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가장 먼저 진상규명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고 미적거리고 다른 의제로 덮으려 합니다. 이건 국민이 보기에 분명히 재발절인 모습으로 비칩니다. 이혜원 후보자 지명 철회 과정에서 국힘당이 보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하자고 큰소리치더니 철회되자마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리는 건 자체가 모순입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그 안에 숨겨진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의 가족사진 공개 논란, 이건 더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비판에 권력을 동원해 보복하려 든다면 그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권력의 사유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정당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에서도 국힘당의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국제통상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외교 노력은 외면하고 비준 절차 운운하며 무조건 공격부터 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정치 공세가 우선이라는 증거입니다. 외교에서 내부 분열은 상대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결국 손해는 국민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다릴 수 없다고 한 건 국가의 최소한의 기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절박한 선언입니다. 체납자 전수조사, 특사경 확대, 불법 응징 체계 구축, 이 모든 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그 감각이 살아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착한 사람이 바보 되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논평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가 느리면 나라가 느려지고 불법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이 구조적 문제를 수없이 경고해왔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로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집니다. 국힘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불보듯 뻔합니다. 세비를 받으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의혹은 덮고 정부만 탓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정치 무대에서 퇴장당할 겁니다. 오늘 이 논평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저 역시 정치학자로서 이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투표로, 목소리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는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논평이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